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4일 수요일 아침 9시 59분입니다. 늦잠 자서 시작이 조금 늦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률은 그 전일에 비해서 다소 둔화됐지만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상단 사이를 타면서 아슬아슬하게 아주 골디락스하게 멋지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세는 조금 둔화됐지만 여전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급등이라 표현하기엔 조금 애매할 수 있으나 거의 급등 수준의 상승을 매일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에너지는 자꾸자꾸 이제 누적이 되어가고 있고 이쯤 되면 이제 엄청난 불꽃놀이, 급등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피어오르고 있죠. 그죠? 오늘 밤 FOMC 회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은 잘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상승 종목수 당연히 더 많고 하락 종목수 적고요. IT 빅테크의 상승이 당연히 좀 좋았겠죠. 나스닥이 상승률이 좋은 걸 보면은 이 보시면 IT 빅테크가 어젯밤에도 시장을 끌어올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친구들이 시장을 끌어올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다른 친구들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다 이런 걸로 봐서 그 애플이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이런 걸로 봐서 어쩌면 어젯밤에도 순환매가 좀 진행 중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전일에 화요일 날에 나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오늘 밤엔 나스닥이 살짝 쉬어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들이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어떤 나스닥 쏠림을 좀 해결해주는 순환매 이런 모습도 좀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 이제 상승에 활용된 대표적인 재료는 이 물가지표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물가지표는 예상치를 살짝 하회하면서 이 시장에 깊은 그 시장이 호재로 작용을 했죠. 그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식시장은 사실 이런 물가지표를 핑계로 대서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워낙 지금 그 분위기가 뜨겁고 워낙 심리적으로 고조가 되어 있고 익스트림 그리드래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투자자들이 탐욕스럽대요. 이런 상황이고 또 그리고 추세적으로 워낙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주식시장은 지금 약간 이제 이성의 논리 그 이성의 영역을 떠나서 약간 비이성의 영역으로 좀 들어와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좋은 것만 눈에 들어오지 안 좋은 건 애초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거를 보고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비교적 좀 서운했던 거는 이제 코어 물가지표입니다. 코어 물가지표. 코어 물가지표는 예상치에 딱 부합을 했고요. 특히 이 MOM 이거 보셔야 되는데 월 증가율이 0.4면은 이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플레가 코어 물가도 조금씩 둔화는 되는데 둔화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거는 연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호재로 그 헤드라인 CPI가 예상치보다 낮았던 건 분명한 호재이고요. 0.1까지 떨어졌다라는 것도 이런 것도 호재이고 그러나 코어 물가가 높은 거는 분명한 좀 부담감이긴 합니다. 그죠? 예. 요즘에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그래 헤드라인 물가는 잡혔다 치자 그러면 코어 물가는 누가 잡아주냐 코어 물가는 조상님이 잡아주냐 요즘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죠? 이 누가 잡아줄 겁니까? 이런 점들은 분명히 부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일단 시장은 환호를 했고요. 주식시장은 환호를 했고 다만 이제 그 금리와 달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분위기가 다르긴 했습니다. 코어 물가도 본 거죠, 그죠? 다소 이성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계속해서 이성적인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와 금리는 이 코어 물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 올해가 아니고 이번 FOMC 회의, 내일 FOMC 회의에서 이걸 보니까 금리를 동결하긴 하겠다. 금리를 동결하긴 할 텐데, 이 결과적으로 연준이 물가 지표를 보는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의 기준이 되는 물가 지표는 코어 물가라는 거죠. 예, 코어 물가니까. 근데 코어 물가가 이게 월 증가율이 0.4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 제법 높은 건데. 그렇다면 어제 제가 뉴스 기사로 보여드렸던 거 매파적 스킵, 매파적 일시정지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좀 한 모양입니다. 달러와 금리를 매매했던 투자자들은요. 그래서 이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긴축 우려 완화다. 이 봐라. 헤드라인 지표가 굉장히 낮게 나왔네. 이러면서 환호하던 시장은 다시 되돌렸죠. 그죠? 달러와 금리가 일단 달러 먼저 보자면 달러와 금리가 긴축 우려 완화다라고 하면서 지표 발표되자마자 급락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어 물가는 좀 높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래 꼬리를 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올라왔다. 반등을 좀 시도했다라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달러 그리고
금리, 그죠? 금리도 어젯밤에 오히려 올랐다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금리는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를 좀 터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물가지표, 헤드라인 물가지표가 좀 강하면서 아직도 좀 긴축 우려가 좀 살짝 있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또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사실 쌍고점이 아니고 좀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는 계속해서 지금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요. 물론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이 자리 못 넘어가면 또다시 쌍고점 만들면서 서운해질 수 있긴 한데 아무튼 금리는 확실히 조금 더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좀 재밌는 점이에요. 금리가 오히려 올라갔다. 이런 거는 다소 좀 의아한 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과 이 채권이나 달러 얘네가 각자 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같은 금융시장 내에 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자산군들이지만 근데 이제 서로 움직임은 이 같은 지표를 보고도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좀 재밌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응이 달랐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죠? 예, 제법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다이버전스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이런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좀 심하게 누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와중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주식시장만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어젯밤 그 물가지표 그렇게 나오고 나서 사실상 이 동결할 거다라는 의견 쪽으로 굳혀졌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 금리 동결, 이번엔 동결한다, 내일 금리 동결한다라는 생각이 그 확률이 100%를 찍기도 했었죠. 사실상 동결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 오늘 밤 FOMC 회의에서 중요한 거는 오늘 밤 동결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동결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거의 동결 확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번에 이제 이번에 동결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의 영원한 끝이냐 아니면은 이번에 쉬었다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올릴 거냐 이제 이게 이제 미래 전망이 이제 어떤 오늘 밤 FOMC를 보는 핵심적인 키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에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건 이 정도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까지는 아니고 그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 또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좀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1년물 금리와 1년물 채권과 30년물 채권이 발행이 됐습니다. 이런 건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MMF에서 투자가 될 수 없죠. 이런 건 영래포하고 상관없죠. 네. 이런 건 장기물 금리이기 때문에 장기물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건 온전히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뭐 제법 괜찮은 금리로 잘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낙찰이 됐네요. 하여튼 근데 그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제 다시 또 새로운 계획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계획까지는 아니고 원래 있었던 그런 계획인데요. 액수가 이제 또 다시 발표가 됐습니다. 국채 입찰 이벤트가 매일매일 보여드리는 그 국채 입찰 이벤트 그 어떤 그 예정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밤하고 내일 밤에 단기물 국채들이 또 이렇게 쭈루시 입찰이 있거든요. 여기 금액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면은 제법 살벌합니다. 그래서 금액들이 이거 세 개를 다 합치면 대략적으로 1,500달러 정도, 1,5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두 개 합치면 대충 1,000억 달러에 요거까지 합치면은 한 그죠? 1,500억, 1,6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발행한 이번 주에 흡수하는 유동성의 총량은 한 3,500억 달러, 3,600억 달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큰 겁니다. 그죠? 그 연준의 1개월치 대차대조표 축소가 약 1,000억 달러인데요. 950억 달러인데 정확하게 하면은 이 무려 3달치를 한 번에 3달치를 일주일 만에 지금 흡수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게 아직까지 전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문제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은 지금 주식시장은 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말고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다소 비이성이 좀 개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슈팅 중이잖아요, 주식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는 일단 지금은 눈에 안 보인다. 그러나 분명히 시간이 가면은 조만간 저거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하여튼 대충 3,500억 달러 정도 흡수가 되고 있고 지난주에도 또 뭐 거의 뭐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이 정도 흡수했죠. 지금 뭐 일주일, 2주일 사이에 거의 뭐 4달치, 5달치에 해당하는 그런 유동성이 흡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연준이 매파적인 스킵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주식시장은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반응을 안 한다라고 해서 이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이슈다라고 생각할 수도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눈과 귀와 코를 다 닫고 그냥 앞으로 달려나가고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가 정신을 차릴 만한 그런 이슈들은 많이 있죠. 그죠? 오늘 밤 FOMC 회의도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번 주에 이제 옵션 만기, 선물 만기가 끝나는데 미국 증시가 그 이후에 이제 충분히 미국 증시가 다 해먹고 나면, 상방으로 충분히 다 시세를 뽑아먹고 나면 그 이후에 정신을 차릴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지금 이제 눈 가리고 질주를 하고 있는 증시가 정신을 차리게 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이벤트는 이번 주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이건 이제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고 합니다. BOFA에서 나온 펀드 매니저 서베이인데, 이게 보시면 시장 전체의 심리는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시면 펀드 매니저들은 보시다시피 지금 심리가 지금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그런 재미있는 어떤 결과가 지금 그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감정 상태,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한 좀 어떤 다이버전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점들 때문에 S&P 지수에 역대급의 하방 베팅이 쌓여 있는 건지도 몰라요. 물론 최근에 숏 커버링 등등으로 인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심리가, 그 펀드 매니저들의 그 심리는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안 그래도 요즘에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뜨겁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는 게, 보시면은 이제 제 영상 리플에도 보면은 이제 슬슬 불만의 소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는 왜 하방만 봐갖고 개고생을 하고 있냐,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하여튼 그래요. 예전에 저 하방 진입할 때마다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지금 굉장히 지금 그런 비슷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예전에 느꼈던 그런 느낌들이 그대로 지금도 사실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거든요. 하여튼 좀 조심해야 될 때는 분명합니다. 그죠?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와서 끝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와서 사실 증시의 힘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증시의 이제 어떤 뭐 대기 매수세 이런 건 어느 정도 좀 많이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각각의 지수들의 위치가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건 나스닥 지수인데, 지금 얘가 이제 나스닥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역사적 고점을 못 넘어서고 있고, 주요 지수들이 대부분 지금 역사적 고점 잘 넘어가고 부담 없는 건 일본 증시 뭐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어떤 다중 고점형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이란 말입니다. 일본 증시도 89년 역사적인 고점을 지금 못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요 종목들도 이제서야 겨우 이제 역사적 고점을 좀 넘어가거나 못 넘어가거나 그 정도 중요한 저항에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힘이 필요한 시점에서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이런 심리 상태가 올라오고 대기 매수세를 지금 소진하고 있다는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대기 매수세가 소진이 되어버리면 정고점 돌파는 누가 해주고, 앞으로 그 이후의 매수는 누가 해줄 거냐. 앞으로 잘해야 되는데, 그죠? 대학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까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 하여튼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좀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우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방으로의 투자 아이디어는 더욱더 강하게 갖고 가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타이밍은 아니죠. 그죠? 올라가고 있는데 왜 자꾸 아래쪽을 지금 당장 베팅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좀 시간을 기다려 보면 기회는 뭐 금방 올 것 같다. 어차피 몇 달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죠? 몇 달이 뭐예요? 그보다 더 기다린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요. 이제 어떤 실제적으로 이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그런 뭐 이벤트들은 좀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당장 오늘 밤에 뭐 시장이 꺾인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거 하루 이틀 만에 꺾일 시장은 아니긴 해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뭐라 할지 시장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 밤에 FOMC 회의 때문에 뭐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꺾인다,
뭐 이런 걸 뭐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지금 이런 지표들에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아요. 차라리 뭐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이벤트가 있다면, 시장의 방향을 좀 꺾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면은 차라리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지금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미국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차피 지금 시장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이슈 이런 거 어차피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어차피 수급이 주도하는 그런 장세고, 어떤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끌려가는 장세기 때문에 솔직히 뭐 지금 상황에서, 그죠? 차라리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훨씬 시장에는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미국 증시 거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등이라고 하기에는 상승률은 좀 뭐 할지 모르겠지만,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사이를 잘 타거나 아니면 살짝 넘어가면서 강력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잘 올라가는 거예요. 나스닥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 러셀 지수도 지금 보시다시피 직전 고점 거의 돌파하겠죠, 그죠?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조정 끝내고 또 급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그럼 오늘 밤도 그렇고 내일 밤도 그렇고, 사실 이런 모습이면 계속해서 급등하고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채권 시장과 그 외환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주식 시장은 그런 거 없다, 잘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어젯밤에는 그 달러가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원자재들은 좀 올라왔습니다. 원자재들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하여튼 국제유가 잘 보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제유가 약세가 이 헤드라인 CPI를 좀 많이 끌어내린 감이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국제유가는 더욱더 하락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전저점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한 67달러 정도가 의미 있는 전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 죽더라도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 67달러를 4번이나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솔직히 별로 지지하겠다는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지난 일주일 동안 낙폭 과대에 따른 자연적인 반등이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국제유가는 언젠가 이제 아래쪽으로 꼬꾸라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국제유가가 여기서 레벨 다운이 되면 심각하다. 여기서 레벨 다운이 되면 사실상 지지력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뭐 40달러 선까지는 별로 지지력이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만은 좀 지지력들이 좀 약하고, 거의 한 40달러 선까지는 그냥 이제 딱히 어떤 의미 있는 지지선들이 없는 그런 구간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이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게 좀 심각합니다. 물론 미국 주식 시장은 이런 거 반영하지 않죠. 미국 주식 시장이니까. 근데 이 중국의 경기 둔화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여기저기 금융 시장에는 조금씩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그 미국은 강했는데 못 가고 있네요, 그죠? 이런 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가야 될 때 좀 못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아침 10시 뭐 20분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시 17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걸 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일단 한국 증시는 가야 될 때 일단 주춤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오늘 코스닥 시장 조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 시장 하방 베팅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잘 보시고, 뭐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솔직히 뭐 장 막판이나 아니면 내일쯤 오늘 움직임 보고 장 막판이나 아니면 내일쯤 뭐 코스닥 하방 베팅 뭐 시도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네요. 코스닥에는요.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결정적인 자리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여기가 전고점이잖아요. 전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저항이란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저항 자리에서 지금 일단 저항을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어떤 모습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오늘 장 막판 혹은 뭐 내일 오늘 만들어내는 이런 음봉의 모양에 따라서 베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근데 분명히 전고점 저항을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와중에 지금 그 2차전지 친구들, 코스닥 시장을 견인했던 에코프로 친구들이 일단 오늘 좀 비교적 좀 안 좋은 모습을, 양호하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 하방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집중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에코프로 친구들 보시면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다중고점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죠?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삼중고점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주요 종목들이 뭐 역사적 고점에 다가서는 등 중요한 저항 자리에 왔는데 여기서부터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에코프로 어디서부터 잘해야 돼요? 앞으로 더 가려면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여기가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막상 여기 와서는 지금 이제 힘이 좀 소진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워낙 급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이 좀 소진되는 좀 그런 모습이 좀 있긴 있습니다. 중요하게 힘을 써야 되는 자리에서 힘이 좀 소진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아직은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한 거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뭐 개인적인 뭐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분명히 그런 경향은 근데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지금 잘 올라가는 중에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한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삼성전자도 좀 서운하죠, 그죠? 이 72,000원짜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으로서 오랫동안 저항이 확인되고 있는데, 어제 상승했으면 이제 더군다나 오늘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했으면 삼성전자도 급등 랠리를 이어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날인데요. 일단 이렇게 음봉으로 되돌린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급등 랠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돼 있다라는 거고, 이 변동성이 확대가 돼 있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저변동성 상황, 이렇게 가는 듯 안 가는 듯 찔끔찔끔 올라가거나 찔끔찔끔 내려가는 건 오늘 안 올라도 되고 오늘 안 내려도 되죠. 타이밍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급등세 혹은 뭐 급락세 이런 거는 오늘 올라야 되고 오늘 내려야 되고 이런 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일단 올라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못 따라가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수상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오늘 밤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걸 의심은 할 수 있다. 너 왜 가야 되는데, 너는 왜 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가고 있냐, 한국 증시?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의문은 가져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코스피는 350 부근에서 결과적으로 한 4거래일간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하여튼 마감까지 봐야 됩니다. 예. 하여튼 아직까지 시장은 강한 거고요. 기간 조정에 불과한 거고, 뭐 물론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런 관점으로도 좀 말씀드렸죠. 345를 관점으로 해서 위아래로 5포인트 정도의 여유를 두고 좀 여유롭게 좀 345를 테스트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평상시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아래로 5포인트 정도 넉넉하게 잡아서 보는 것도 뭐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345를 싸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오늘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 그 덕분에 풋옵션들은 무려 4거래일 동안 죽지 않는 엄청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하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비교했을 때 엄청난 강세라는 겁니다. 그죠? 약합니다. 분명히 풋옵션은 약한데, 야, 이렇게 눈만 뜨면은 시장이 전 종목이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풋옵션이 4거래일 동안 안 죽고 있으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강한 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죠? 풋옵션 이렇게 안 죽고 버티고 있으면 분명히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환율은 뭐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입니다.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뭐 살짝 되돌리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어제 하락을 완전 되돌리는 게 아니죠, 그죠? 어제 하락을 되돌린다면 어제 시가 이런 자리를 빨리 장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1280원을 돌파한착해야 환율이 오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하락 중 반등에 불과한 거라 이런 걸 보면서 달러 매수할 수는 없는 거고요. 1280원 돌파한착 하거나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달러 매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워낙 강세 지속되고 있는 거고 하락 중에 반등에 불과한 거니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원칙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달러 들고 갈 수 없다, 더 이상 달러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제 음봉을 보고 오늘의 반등을 보면은 이제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정석입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는데, 그래도 아쉬운 분들은 한 어제 급락을 이틀 정도는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280원을 빨리, 혹은 1285원을 오늘 하루, 내일 하루까지 해서 빨리 다시 회복을 하면은 어쩌면 어제 급락이
속임수로서 언더슈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거래일 동안 빨리 회복을 하면요. 그래서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없다. 정석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 완전히 전환됐고 할 말이 없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좀 뭐 서운할 수는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도 박스권이고 뭐 아직도 금리도 박스권이고 그런데 우리가 달러를 팔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근데 분명히 뭐 그래요. 사실 얘도 엄밀히 따지면 박스권이긴 한데요. 얘도 엄밀히 따지면 여기 저점 있고 여기 고점 있으니까 얘도 엄밀히 따지면 박스권이긴 한데 솔직히 근데 이 계속 얘가 무리 없이 안전하게 쭉 상승을 하려면은 상승했었어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너무 많이 무너졌고요. 지켜야 될 자리를 속임수일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근데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건 일단 아래쪽으로 이 전환됐다라고 보는 게 일단 그게 논리적인 관점입니다. 그게 좀 합리적인 관점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한 이틀 정도는 좀 기다려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잘 보내보는 수밖에 없죠, 그죠? 오늘 밤 FOMC에서 뭐라고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나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은 뭐 크게 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겁니다. 위험 관리, 하방 투자자 보시는 분, 하방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험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 뭐 맨날 하는 이야기 그죠? 꼭지 잡으려고 하지 마라. 뭐 그런 것들 살아남아 있어야 뭐 또 기회가 온다. 맨날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